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이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노는 성격이 아닙니다. 분노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평온해질 것이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훈련 없이 나이만 든 사람은 오히려 분노 빈도가 3배 높아집니다. 오늘 저는 100년의 삶을 통해 검증된 단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더 이상 분노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십니까? 밥상에서 전화 통화 중에 혹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속이 뜨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날도 있으셨죠?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분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셋째, 침묵이 왜 가장 강한 무기인지.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섯째, 목적 하나가 어떻게 분노를 잠재우는지. 이 5가지를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왜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보다 요즘 더 쉽게 화가 나십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말인데 요즘은 며칠씩 마음에 걸리십니까?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대 이상 2만 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세상 일에 초연해질 거라고.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1,500명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감정 조절 능력은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폭발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노를 막아줍니다. 직장에서의 위계, 사회적 평판, 체면 때문에 억누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그런 외부 제약이 줄어들면 오래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한 번에 무너지듯이 말이죠. 이것이 왜 중장년 이후에 감정 소진이 급격히 늘어나는지 그 이유입니다. 억누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일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수십 년을 내 감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고 회사에서 참았고 가정에서도 참았습니다. 그 세월만큼 분노의 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것입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중년 이후 감정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은 50대에서 약 38%, 60대에서 약 52%입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 5명,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지만 훈련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는 60대 이후에도 감정 조절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이 평균 6주 만에 분노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반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바로 그 훈련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분노가 왜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제 분명히 아셨죠?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분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나머지 방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험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어떤 날은 며칠씩 마음에 걸렸던 적 있으시죠? 상대방이 똑같이 말했는데 왜 날마다 반응이 달랐을까요? 상대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상태가 달랐던 겁니다. 그날의 피로도, 기대의 크기, 여유의 정도, 그것이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30년간 연구한 결론이 있습니다. 타인은 자극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은 무례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흔드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버튼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상대방은 그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만약 그 버튼이 없다면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버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위도, 학식도, 재산도 그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를 원인으로 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부를 돌아봅니다. 이 차이 하나가 인생의 밀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2세 퇴직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을 강단에 서셨는데 은퇴 후 자녀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그 말을 무기로 만들었다고요. 그 깨달음 이후 3개월 만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내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진짜 주인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 상대방이 아니라 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만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해방이 찾아옵니다. 외부가 원인이 아니라 내부가 원인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러는가? 그 질문은 힘의 방향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을까? 그 질문은 힘의 방향을 안으로 가져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여 진짜 평정이 됩니다. 자, 분노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것을 아셨다면 세 번째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도구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자극을 받는 순간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말이 나간 뒤에는 후회가 남았던 경험 말이죠.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연구팀이 밝힌 결과입니다. 사람이 즉각 반응하는 순간 감정의 통제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3초만 멈추면 통제권이 내게 돌아옵니다. 단 3초입니다. 왜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분노 반응을 만듭니다. 그런데 3초가 지나면 전두엽이 개입합니다. 전두엽은 판단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3초의 침묵이 감정 반응에서 이성적 선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문을 열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이 손님을 드려도 될까 하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3초만 멈추면 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그냥 지나가게 둬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하십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짜는 반대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싸움을 끝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에너지를 아낍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통제권을 가집니다. 사람이 즉각 반응할 때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의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흐름을 잃습니다. 자극이 가서 반응이 없으면 그 자극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진짜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은 힘을 바깥으로 흩어버립니다. 강한 사람은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둡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깊어집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극을 받는 순간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3초만 기다린다. 셋째, 그 3초 동안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불필요한 싸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분노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다. 둘째, 분노의 주인은 나다. 셋째,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줘야 하지 않나?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줘야 하지 않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기대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교묘한 감정의 족쇄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대인관계 분노의 73%가 충족되지 못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기대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대에서 비롯된 분노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먼저 소진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날에는 갑자기 비가 와도 그냥 우산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은 맑을 것이라고 굳게 기대했을 때 비가 오면 화가 납니다. 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분노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거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이 내 감정의 날씨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어머니 한 분이신데 자녀들이 명절에 연락을 잘 안 한다고 몇 달씩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줄은 아시면서도 연락은 와야 한다는 기대를 놓지 못하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조언으로 기대 대신 연락이 오면 기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2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더니 오히려 연락이 더 자주 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더니 관계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하루가 타인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둘째, 상처받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둘째,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셋째,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다짐합니다. 이 세 단계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분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평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이 누리는 진짜 자유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분노의 90%가 사라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목적이라는 늑이 왜 분노를 잠재우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되는 날 말이죠. 그런 날에는 왜 유독 더 화가 잘 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노 빈도가 2.7배 낮았습니다. 단순히 취미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이유로 사는지 그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생기면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내가 가는 방향과 관련 있는가?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가 됩니다.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불필요한 분노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이것 하나면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손주들과 이 시간이 어떤 추억이 될 것인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순간 사소한 자극들은 힘을 잃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동기는 기분에 따라 사라집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면 날카로운 것은 동기에 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기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날에도 그 목적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동기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느껴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으면 사소한 자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일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쓰는 것만으로도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사람이 되겠다. 오늘보다 조금 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 기억하십시오. 첫째,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둘째, 분노의 진짜 주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3초만 멈추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가 줄어들수록 분노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목적을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지 그 질문 하나가 분노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극을 받으면 3초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평정은 성격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상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불공정함도 무례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사람 위에 있지 않고 상황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방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들 앞에서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방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극을 받는 순간 딱 3초만 멈추는 것,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지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